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주인인 80 컨트리클럽 비리 속보입니다. 80 골프장이 미인가 회원권을 발행해 30년 가까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80 컨트리클럽이 문제가 불거지자 아예 불법 회원권을 합법 회원권으로 바꾸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시도인데요. 관리감독관청인 대구시는 오히려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80 컨트리클럽은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80 컨트리클럽이 1990년 인가받지 않은 회원권 530여 개를 발행했습니다. 합법적인 회원권 숫자의 30%나 됩니다. 미인가 회원권을 30년 가까이 운영해 온 것입니다. 회원권 거래소에서도 우대 회원권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매매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회원권보다 오히려 300~400만 원이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또 그 정도 또 메리트도 있고, 대신에 근데 거래되는 부가수도 많이 적고 거래되는 시세도 좀 더 높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5,300에서 5,400 정도 시세 보시면 되시고. 이런 미인가 회원권 규모는 현 시세로 최소 250억 원이 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80 컨트리클럽은 믿기 힘든 대담한 일을 시작합니다. 지난달 말 불법으로 발행한 미인가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변경해 줄 것을 관리감독관청인 대구시에 요청했습니다. 약 30년 동안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아예 합법화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지난 2000년 관련법이 개정돼 자율적으로 회원 모집이 가능해졌으니까 기존 미인가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골프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구시 내부 문건에도 이런 내용이 확인됩니다. 80 컨트리클럽은 허가받은 1,800명 외에 추가 모집은 불가능합니다. 대구시는 오히려 80 컨트리클럽의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을 보내 질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가 도우미 노릇까지 한 셈입니다. 잘못했는 거를 다시 양성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줄은 몰랐죠, 우리는. 그래 있잖아.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만 하면 되는 거지. 지방세 징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구시가 미인가 회원권 발행으로 오랜 기간 취득세 탈세가 버젓이 저질러졌는데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80 컨트리클럽의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대구시가 납득하기 힘든 행보를 이어가자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톨릭이라는 지역사회, 사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막강한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집단에 대해서 좀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45만 명의 신자와 함께 매일신문과 대구가톨릭대학교를 비롯한 270여 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감독관청을 내세워 합법화하려는 행보까지 보이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영향권 아래에 있던 영남 2공대가 내용을 앓고 있습니다. 교수협의회가 이호성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 전 총장이 영남학원 이사로 다시 선임되자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이공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지난 14일 이호성 전 총장을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낸 교비 가운데 일부를 자기를 반대하는 교수와 법적 소송 비용으로 썼다는 겁니다. 교수협의회는 이 전 총장이 재임 기간인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 뜻에 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교수들을 표적 사찰하고 보복성 징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30명 정도 되는 교수님들이 저희들 20~30%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수님들이 전부 이렇게 징계를 받거나 경고를 받거나 또는 학교를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남이공대 학교법인은 교수협의회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법무 비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정보 공개 청구를 받으면 내부 정보 관리에 대한 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논의 후에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학교의 장이 임명권이 있는 학교에서는 교육 목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례가 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이 전 총장이 교원 인사 규정 가운데 승급 심사 인정 요건을 불리하게 신설, 변경하면서 교수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이 전 총장이 정원 조정, 예산 편성 같은 대학의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면서 책임은 교수들에게 떠넘기는 갑질을 해왔다며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 의료계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에 비해서는 많이 못하다는 말들이 많았는데 신생아 사망률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이러고도 메디시티 대구라고 할 수 있을지 당혹감마저 듭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는 다른 지역보다 생후 28일 미만인 신생아 사망률이 높습니다. 2016년 통계 자료를 보면 대구는 1000명당 4.4명으로 전국 평균 1.6명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서울 1.1명보다는 4배나 높았습니다. 2016년 한 해만 신생아 사망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2013년에서 2015년 사이도 대구는 2.6명으로 서울 1.5명보다 높았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가 사망하는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특히 신생아 진료기관이 부족한 탓이 큽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병상이 수도권은 신생아 1000명당 4.3개이지만 대구 경북은 2.9개에 그칩니다. 신생아 전문의 수도 지역에서는 만성 부족에 시달립니다.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신생아 전문의 부족 문제는 향후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고위험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지속적인 건강 관리도 지역 간 격차가 컸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았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비율을 뜻하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경북은 서울보다 30%, 대구는 서울보다 18% 높았습니다. 특히 경북 영양구는 서울 강남구와 비교해 4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료원에 예산을 지원해 기능을 보강하고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만드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국가가 투자를 해서 마련을 해야만 실효성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선 육성이 필요한 의료 분야에 대해 의료 수가를 조정하고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 대학의 전공의 정원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영북 지역에서 지난 3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닷새에 1명꼴로 숨지고 하루에 9명꼴로 다쳤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문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 건수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6천여 건에 이릅니다. 이 기간 사망자는 200명, 부상자는 10,000명을 넘어 닷새에 1명꼴로 숨지고 하루에 9명가량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는 13번째로 낮았고 경북은 8번째로 조사됐습니다. 영주시가 매화공원을 조성하면서 매화 분재와 나무를 사실상 수의계약을 통해 지나치게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문제가 된 구입비는 16억 원이 넘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영주 소수서원 인근에 조성 중인 매화공원입니다. 1,500억 원이 투입된 한국문화테마파크 사업의 부속시설로 매화 분재 350점은 유리 온실에 매화나무 2천여 그루는 야외에 전시 중입니다. 2년 전 이 매화공원에 들어간 분재와 나무 구입 가격 16억 8천만 원이 최근 공개되자 시의회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특정 물품을 특정인에게 사는데 계약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없었는지 생각이 되는데요. 수많은 계약 조달 과정이 있는데 시장이 그런 걸 다 살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주시는 별도의 입찰 없이 토목공사비의 구매 비용을 반영하는 사실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문제, 분재와 나무를 구입했습니다.
영주시 의회 우충무 의원은 매화나무만이라도 분리발주나 낙찰 최저 가격을 적용했다면 수억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좋은 나무들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죠. 고민을 안 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영주시는 적절한 감정 평가를 거쳤고 특히 대규모 매화 분재 거래는 국내에서도 드물어 입찰 자체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매화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옆에 이제 지장이 되는 수목이 있었습니다. 그걸 불가피하게 일괄 협의하고 일괄 구매하다 보니까 여기에 영주시가 매화공원을 소수서원과 모노레일로 연결하겠다고 밝혀 문화재 훼손 지적까지 더해진 상태입니다. 선비의 지조와 비교되면서 사군자 중 으뜸으로 여겨지던 매화가 되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지역 MBC 16개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지역 독립선언이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밤 11시 10분에 5주 연속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로 경상권과 전라권 등 4개의 지역 거점을 순회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의 화두를 토론과 쇼의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또 스위스와 독일 등 유럽의 자치분권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자치분권이 일상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업체들이 낙찰가 담합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로 역할을 정해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100%에 가까운 높은 투찰률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에어로피스사는 포항시로부터 8억 2,200만 원의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를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가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에 대비한 유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에 맞는 실속 있는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지시하고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경북연구원에 공공기관 추가 유치 전략을 마련하라고 영역을 맡겼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조만간 전담부서를 꾸릴 방침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내일 자리를 바꿔 업무를 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내일 오후 2시 경북도청에서 상생협력 공동 추진 안건을 결재한 뒤 의장단을 방문하고 도청 직원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같은 시각 대구시청에서 같은 업무를 봅니다. 권 시장과 이 지사는 저녁에는 팔공산의 한 호텔에서 상생협력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겸직 논란을 빚은 상주 시의원들에 대한 의회 징계가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상주 시의회는 오늘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새마을금고 이사로 겸직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3선 최경철 의원에는 최저징계인 공개 경고를, 어린이집 대표를 겸한 무소속 신순화 의원은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의했습니다. 신 의원의 징계안은 본회의의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주시의회는 천암건설업체가 상주시로부터 수십억 대의 수의계약을 따 특혜 의혹을 받은 안창수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와 교섭에 응하지 않은 택배회사 CJ대한통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CJ대한통운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사측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아 지난 5월부터 노동부가 조사에 들어갔고 노동부는 4개월의 조사를 거쳐 CJ대한통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서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습니다. 집중호우와 같은 재해로 피해가 난 하천을 정비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2일까지 국가와 지방 하천 365곳의 제방과 시설물을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은 보수할 예정입니다. 집중 점검 대상은 하천 제방과 호안, 수문, 물길입니다. 사안이 심각한 사항은 긴급 정비 예산을 편성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